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무한도전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ሁ입니다. 쫄지 말고 예. 창업 작가 이후입니다. 예. 네. 예, 오늘 그 멋지신 분이 나오셨는데요. 네. 예, 스튜디오 감사합니다. 시드라는 회사의 시드 김수 대표님. 예. 토니 킴. 토니 예. 킴. 네, 예.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시드의 김수입니다.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스튜디오 시드는 작년 12월에 창업한 따끈따끈한 회사고요. 아직 1년이 아직 1년이 안 아직 됐네요. 1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시드를 창업하기 전에 구글에서 디자이너로 일했고요. 그래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디자이너로 일하셨구나. 네.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이런 툴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은 이걸 내가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해서 이제 코파운더들을 모아서 네. 그리고 이제 구글에 사표를 내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예. 네. 저희는 디자이너용 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디자이너 툴이라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용도로 쓰일 만한 네, 디자이너 툴인지. 그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되면서 이제 네. 모바일 앱을 만드는 그런 산업들도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유독 그 디자이너가 일하는 방식은 옛날 방식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뭐죠? 그 모바일 앱에 각 화면을 디자인하고 뭐 이렇게 터치했을 때 넘어가야 되는데 뭐 터치했을 때 효과라던가 뭐 터치했을 때 뭐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개발자한테 가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요. 이거는 이렇게 이걸 딱 누르면은 이렇게 배경 색깔이 샤샤샤샥 변해야 되고 뭐 이거는 휘리릭 돌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어떤 앱처럼 이런 식으로 예, 흉내를 내줘야 그렇죠, 좋겠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디자이너랑 개발자 간의 핑퐁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빈번하고요. 네,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 프로덕티비티가 너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디자이너가 개발자의 도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프로토타이핑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제 프로토타이핑 툴을 만들게 됐죠. 예. 네. 자, 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네. 혹시 우리 툴들을 쓰고 싶으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아니 알려주세요. 뭐 한번 네. 보고 툴들이 나와 싶다든가. 있는 데모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든지 뭐 예. 이런 게. 네, 구글에서 프로토파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잠깐만, 프로토파이. PROTO PIE 네, 맞습니다. 프로토파이. 네, 예, 프로토파이. 가능하면 우리 네. PD님 프로토파이를 한번 이렇게 딱 네. 찍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프로토파이 한번 네. 찍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프로토파이. 그 도메인은요, 프로토파이.io.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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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또 IO가 대세여서. 네, 프로토파이.io. 네. 꼭 참고하십시오. 네. 네. 자, 그러면 대체 이거를 쓰는 디자이너라고 그랬는데 디자이너도 어떤 디자이너인지 조금 더 모든 디자이너가 다 쓰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주로 모바일 앱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좀 이제 고상한 말로 하면 뭐 인터랙션 디자이너 내지는 뭐 인터랙티브 디자이너, UX 디자이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뭔가 좀 더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만을 다루시는 분들보다는 그 모바일 앱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해야 네. 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획자라는 롤이 있어요. 뭐 UX 연구원 내지 UX 기획자 이런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디자이너와 이제 그 개발자 간에 그 네.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그 낭비되는 요소도 상당히 많고 네. 그러면서 제품 개발도 늦어지고 이런 페인 포인트는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푸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이제 저희는 인터랙션을 구현해주는, 그러니까 코드 한 줄 짜지 않고 구현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는 게 네네. 포토샵? 포토샵 네, 이런 거라면 네네네. 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된 거예요?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구현이 네, 된 네. 거예요? 네. 아니면 그거 좀 구체적으로. 일단은 포토샵에서 네. 그 화면에 올라가는 그런 요소들은 디자인을 다 하고요. 디자인이 된 걸 가지고 디자인 된 걸 가지고 저희 프로토파이로 임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불러오기를 해서 불러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각 움직여야 되는 요소들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인터랙션을 씌우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화면을 누르면 화면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사라진다든지 슬라이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인터랙션 피스라고 부르는데 뭐 요걸 탭하면 요거는 움직여
내지는 요거를 이렇게 스와이프하면은 얘는 이렇게 휘르륵 돌아.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네, 하나하나 터치해가지고 지정을 할 해놓으면 수가 있어요. 그러고 예. 나서 완료하면은 네. 본인의 핸드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자기가 네. 지정해 놓은 걸 가지고 실제로 제 핸드폰의 뷰어로 네. 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네네 실제로 이렇게 경험해 스와이프도 볼 수 있다는 해볼 수 얘기죠. 있고.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툴의 결과물이 궁금한데요. 네. 자, 이 툴의 결과물은 일단은 그 인터랙션대로 되는 네네. 우리가 지정한 대로 되는 뭐 프로토타입이라고 네네네.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좀 그거를 다시 개발자에게 전달하려면 네. 뭔가 좀 수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웃풋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아웃풋은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라던가 뭐 특별한 그런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키프레임 내지는 어떤 그 오브젝트들이 움직였으면은 그 좌표 값, 가속도 값 이런 것들을 숫자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터랙션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숫자들을 가지고 개발자들은 바로 이제 개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 이거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네네네. 팀 빌딩을 어떤 구성원들로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건 제가 이제 그 퓨처 플레이라는 좋은 그 테크 인큐베이터에서 유중희 박사 네, 인큐베이션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 일단은 이제 제품 데모를 만들어야겠는데 이거를 개발자를 구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저 그 구글 이전에 NHN 차이나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NHN 차이나에 있을 때 제 짝꿍이었어요. 그래서 개발팀을 리드하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그분은 이제 그 당시에 아직 중국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국 해서 분인데, 한국 사람인데 이제 대련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형 나 이거 데모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개발자 찾을 때까지만 좀 도와줘라 이렇게 전화를 했죠. 간곡하게.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내가 밤에 코딩 해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3개월 했나?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도와주다 보니.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나랑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저는 CEO, 그분은 CTO. 이렇게 해서 냈고 그리고 이제 혼자 만들기는 좀 버거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데모 다 만들고. 근데 이제 퓨처 플레이에서 그 테크니션으로 이렇게 데모 만드는 거 도와주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아이템 되게 재밌다. 나도 같이 하자. 자기도 합류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렇게 3명이 모인 게 올해 3월이에요. 회사 나온 건 작년 12월. 작년 12월. 그때는 저 혼자 있었죠. 혼자 했었고. 그러면 제가 우리 김수 대표님 만난 게 올해 5월인가 그런데. 그러면 그때 사람 모이고 나서 2달 후군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달렸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품 개발 단계가 어디 정도까지 왔어요?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개발 제품은 이미 나와서 알리바바 디자인 팀하고 디자인 워크샵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 컨셉이 맞냐, 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검증한 용도를 한번 했고 지금은 이제 2번째 개발 버전이 나오는 타이밍이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교육 그 커리큘럼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 넥스트 재단하고 같이 해서 이제 프로토타이핑 고급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진행할 예정이고 내년 3월 정도에는 아마 정식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팔 수 있는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주실 거죠? 저는 저기 편집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요. 좀 모바일 앱도 출시해봤잖아요. 살게요. 그거 몰랐네요. 몬펍. 몬데이펍. 요즘 얘는 21만 다운로드 제가 기록했잖아요. 이야. 21만 다운로드 꿈의 숫자 아닙니까 혹시?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21만 다운로드 괜찮은 거예요. 괜찮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사실 저희 여기에 그 이전에 뭐 오토링 툴 만드시는 분도 나오신 적이 있으세요. 양주동 대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토링 툴하고 약간 좀 이건 다른 거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오토링 툴하고 다른 점,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해 주시고 경쟁사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사를 먼저 꼽아 본다면
올해 구글에 인수된 픽세이트가 있고요. 픽세이트. 예, 미국 툴입니다. 어떤 걸 만드는 회사인가요? 똑같이 저희랑 똑같아요. 컨셉이 완전히 똑같아요. 인터랙션 프로토타이핑 툴인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올해 구글에 인수가 됐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얼마에 인수가 됐나요? 인수가는 안 밝혀졌는데 그래도 1,0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투자 받은 그 트랙션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한 1,000억은 넘어갈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오리감이라는 툴이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오리감이라는 툴인데 그것도 되게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정도가 있는데 이제 걔네랑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기존의 어서링 툴이랑 차이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기존의 어서링 툴은 개발자의 개발 코드 내지는 함수를 그대로 그 비주얼라이즈 해놓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에 대한 감각, 그 개발 그 이제 백 프로그래밍 스키마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개발을 안 해봤다던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뭐 C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 툴인데도 그래요? 디자인 툴인데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막상 되게 좋아 보여서 코딩 안 해도 되니까 써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오리가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 걸려요.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예. 그리고 픽세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 정도는 드립다 파야 쓸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디자이너 마인셋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자연어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랙션 피스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탭하면 오브젝트가 움직여. 그래서 탭이랑 무브랑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정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컨셉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메뉴 바처럼 이렇게 하는 거로 코딩이 아니고 얘를 얘하면 얘를 얘해 뭐 이런 식의 약간의 뭐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래도 구글이 픽세이트를 인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경쟁력은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인수했다라고 보세요? 그 일단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데모 만든 수준이었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를 못 했었잖아요. 근데 그 픽세이트를 인수할 그 당시에 그 코드를 짜지 않고 만들 수 있는 툴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툴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인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글쎄요. 만약에 픽세이트를 인수 안 하고 내년 정도였으면 저희가 스튜디오 피드를 인수할 수 있었다. 뭔가 상상을 하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은 그렇고요. 차이점도 뭐 대충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뭐 우리의 그 오토링 툴하고 다른 점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스킬이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또는 최소한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다고 판단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애매한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 오토링 툴들 대부분은 실제로 파이널라이즈 하는데 쓰는 도구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이른 단계에서 개발의 이른 단계에서 개발자하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이너가 이제 좀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이 돼요. 이런 니즈에 대해서 좀 니즈가 얼마나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 시장의 사이즈 혹은 뭐 이렇게 UX 디자이너라는 타이틀, 인터랙션 디자이너 혹은 UX 디자이너라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머릿수를 세 보면 중국이 약 한 14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340만, 그리고 유럽이 36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코 작은 시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련된 GUI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이런 UX 디자이너가 모바일 앱을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그 정도 되고요.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중국의 그런 UX 디자이너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글쎄요. 내후년 되면은 미국 정도 한 3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지금 그 UX 이거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파트너로 알리바바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쪽하고 협력한다고 하면 약간 이해가 되는데 알리바바는 왜요? 그 동영상 회사를 인수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왜 UX 어서링 툴을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중국을 먼저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다양한 이제 전략적인 측면도 있고요. 네. 근데 보면은 이미 영어권 국가에는 경쟁사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 시장에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북경에 한 7년 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구글 베이징 오피스에서도 일했었고 NHN 차이나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CTO도 이제 NHN 차이나랑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제한된 리소스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중국에 일단 들어가자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중국의 파트너들을 찾게 됐고, 그러니까 알리바바랑 이제 협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바이두, 텐센트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어요. 네네. 네. 예. 네. 자, 우리나라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생태계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좀 뭐 네.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네. 좀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제점과 방향. 네. 일단 정책 토론회가 아닌데. 요즘엔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네.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늘어났잖아요. 네. 많이 늘어나서 그거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고 네. 소프트웨어를 사주는 회사들도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뭐 이거 필요한데요. 이렇게 기한 올리면 야 이거 공짜 없어. 뭐 이렇게 다른 거 사서 써. 되게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들도 좀 바뀌어지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좀 많아지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회사가 마땅치가 않아요,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사줄 수 있나 뭐 그런 고민이 되는데 거기도 뭐 UX나 뭐 이런 디자이너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좀 많이 사줘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많이 살 수 있는데 회사를 M&A하는 거 회사 사주는 것도 그렇죠. 뭐 디자이너 툴이 인수된 케이스를 들어본다면 위트 스튜디오가 라인 플러스에 인수된 사례는 있죠. 그 정도 알겠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모델이 네네. 그냥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파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라이센스.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이트 라이센스 형태고요. 네. 뭐 이걸 한 방에 돈 주고 파는 방법도 있고, 네. 뭐 서브스크립션 방식도 있고,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이제 일단 판매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일단은 디자인 대학에는 공짜로 풀 생각이에요. 미리 좀 네네. 써보게끔, 익숙해지게끔. 네, 익숙해지게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디자이너 분들을,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뭐 한국에 있는 디자이너 분들을 되게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한 60여 명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새로운 툴이 도입되는 그런 타이밍은 새로 이렇게 채용된 디자이너가 뭔가 새로운 툴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되게 있어 보이고 막 재밌어 보이고 이러면은 그때 이렇게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규 디자이너로 채용될 수 있는 디자인 대학의 친구들한테는 일단 공짜로 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툴 대신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디자이너가 이제 화면 이렇게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화면 단위로 막 이렇게 넘겨가면서 개발자한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레퍼런스 앱 같은 거 보여주면서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이런 효과를 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샤샤샥 뭐 휘릭 뭐 이렇게 구글에서도 디자이너로 계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네. 샤샤샤. 네. 여기도 이렇게 이런 효과.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글에서 있을 때도 이제 레퍼런스 앱을 찾는다던가, 뭐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샤샤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영어로도 얘기하고 뭐 이랬죠. 아직도 그런 어려워요. 환경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저희가 사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회사의 엑신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엑신 모델이야? 엑신. 벌써 엑신 가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거 하셨을 때는 이 회사를 이제 물론 엑시 가기 전에 엑시 가기 전에 엑시 가려 그러면 성장이 매출이 많던가 아니면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던가 IP를 충분히 갖고 있던가 그래야지 엑시
것들 얘기할 수 있는데 그쵸? 그런 IP나 이렇게 보호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PCT랑 국제 특허, PCT랑 국내 특허랑 합치면 한 6개 정도 되고요.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고요. 그게 어떤 그 항목으로 이렇게 특허를 프로토타이핑 툴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못 빠져나가게 짱돌받기라 그러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랙션 프로토타이핑 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컨셉 그리고 저희보다 더 나은 기능을 구현하려고 했을 때는 혹은 비슷한 거 하려고 했을 때는 피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지적 재산권을 이제 열심히 출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액션 모델은 뭐 일단 질문 없는 걸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버벅대요. 이게 워낙 어려운 회사가 나오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이거 좀 관련 동영상도 앞에 좀 실어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해를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좀 솔직히 제품 컨셉 자체가 좀 어렵고 특정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툴이다 보니까 저희도 항상 설명할 때 아이패드 이런 거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일단 보여주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어렵습니다. 그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받을 생각이세요? 한 카피당. 한 카피당 대충. 뭐 비슷한. 물론 뭐 사이트는 뭐 뭐 사이트는 뭐 내고 하기 나름인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 비슷한 그런 툴 같은 경우에 한 100불 조금 안 돼요. 한 95불 정도. 그거보다는 싸게 받아야지 않을까. 한 10만 원 언더로. 10만 원 언더로. 한 달에요?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카피당. 그냥 한 카피당. 한 카피당. 그럼 언제까지 그거를 저거 해주시는 거예요? 서포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거나 이걸 다 언제까지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되면 당연히 돈을 조금 더 내셔야겠죠. 근데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어느 정도 빈번하게 할 거냐는 거는 이제 저희의 전략에 따라 다른 거라서. 제가 VMware를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이놈께 한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거의 산 가격의 반을 내야 되는. 패럴레 안 쓰시고 VM웨어 쓰세요? 네, 저는 VMware.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니 맥은 맥으로 써야 되는데 순정으로. 농담이고요. 이게 서브스크립션 방식이냐 혹은 뭐 업프론트라 그러죠. 한 방에 주고 사는 거냐 뭐 이런 거는 그 업데이트 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실제로 1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똑같아요. 심리적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내 거야라는 안정감을 주느냐 차이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네.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너무나 좋은 환경과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정남희 팀장님, 박영은 팀장님, 이희훈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뜩이나 이번 주간이 정재용 회장님 탄생 100주년 기념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연일 지금 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오늘 또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렇죠. 저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저는 뭐 그 말을 그냥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 없다 이런 걸 주장하고. 저는 또 다른 말 한마디 그 되게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해보기는 했어? 해보긴 했어. 해보기는 했냐고.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이게 쫄지 않는 정신이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에는 그 에릭 리스가 좀 카피해 간 것 같아요. 린 스타트업이 거기 너 해보긴 했어. 해보긴 했어. 나온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약간 빗나간 얘기하고. 질문을 그러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들어서 파악하기 좀 어려운 회사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일단 데모도 받고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해하는데 그래서 질문하기 오늘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보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워요. 자, 우리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 설명이 다 된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 뭐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고 나서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기획을 하는 거에 대한 아주 간략한 수준의 뭐 기획이나 디자인을 돕는 툴이나 앱들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업무에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대표님 말씀은 그런 것보다 훨씬 좋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예상할 수 있는 그래픽 효과나 UX 같은 것들을 적용해 주실 수 있다. 프로토파이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역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앱은 계속 뭐 iOS, 안드로이드 OS 운영체제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고 운영체제가 큰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가능한 애니메이션이나 기능의 확장들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많죠. 그거를 이 프로토파이가 미리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 게 나오고 나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뭐 100가지 기능이 되는데 나중에 50가지 기능이 OS가 업데이트되면 또 된다든지 그럼 그걸 계속 만드실 생각이신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뭐 전략이시고 뭐 방향성인 건지 근데 OS에서 만약에 그런 기능들을 빼게 되면 프로토파이가 또 해주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 iOS나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기보다 어떤 사물이 스크린상에서 보여졌을 때 얘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움직이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 자체를 구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이런 류의 질문을 받으면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우리 주변을 쫙 둘러보면 정말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주기율표 화학에서 말하는 주기율표상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는 한 70여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터랙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터랙션을 조각조각 쪼개보면은 얘가 움직인다, 돈다, 크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인터랙션 피스는 주기율표에서 말하는 원소 하나하나를 만드는 거고요. 그거를 조합하면 무궁무진한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새로 뭐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번에 3D 터치가 추가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새로운 원소가 추가된다 그러면 거기는 따라서 저희가 기능 제공을 할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그 물리적으로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기본 원소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 더 질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러면 게임사들이 모바일에서 게임을 개발할 때 지금 아주 좋은 게임용 엔진들을 써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뭐 먼저 해볼 수 있다라거나 그런 쪽과 관련이 깊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또 전혀 다르게 UX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게임 게임 엔진까지는 좀 많이 나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게임 엔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것들을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는 그거는 퍼포먼스 이슈도 있고 솔직히 그것까지는 저희가 고민은 그 영역하고 약간 다른 시장이라 최근에 그 게임 엔진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게임 엔진에서는 뭐 3D면은 3D 기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3D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 좌표 뭐 X, Y, Z 중에 하나 선택해서 특정 각도로 돌리고 요 정도는 하는데 그 게임의 그 물리 엔진이 가지고 있는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그 모바일 앱 만드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게임 엔진 수준의 이런 것도 기대하는 거는 또 아니어서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영역이다. 알겠습니다. 네, 좀 이해가 더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렇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그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지 않는 앱을 만들 때는 사실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들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앱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데 뭐 이 서비스를 쓸 만한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그냥 여전히 손으로 간단히 기획을 하거나 간단한 디자인 수준을 가지고 뭐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하는 일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게임 전용 엔진 같은 걸 통해서 비싸게 구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있는 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걸 꼭 써야겠다고 느낄 만한 회사들은 최소한 이런 앱을 계속 발전시키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시장 규모가 뭐 원래 뭐 스타트업 포함한 100이 있다라고 하면 뭐 1, 2% 정도로 확 줄어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중견 규모 이상의 회사들이 쓸 그렇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견 규모 이상 하는 그 회사들이 계속 이 앱을 발전시키고 업데이트하는데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쓰는 게 훨씬 좋다라는 판단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면 시장이 아까 한 뭐 10분의 1로 줄거나 100분의 1로 줄어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거 서비스에 대해서 그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시장 규모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모바일 앱 디자인이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이런 패러다임을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사이즈도 그런 패러다임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iOS 가이드라인에 딱딱 맞춰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가 나오고 자사 제품의 특정한 아이덴티티 혹은 디자인 스타일을 맞춰서 이제 앱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점점점. 그리고 그 요번에 이제 안드로이드의 매터리얼 디자인이 나오면서 이게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페이지 위에 오브젝트들이 둥둥둥 떠다니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뭐 깜빡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시장 사이즈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어요. 대답 들으면서도 좀 어렵긴 하네요. 예, 대신에 저는 대답이 둥둥 떠가는 시장이 작지는 않다란 말이 거기에 조금 걸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세요? 그 프로토타이핑 툴 시장 자체가 한 2조 정도 전 세계가 전 세계 2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 이게 모바일 앱이 나오고 웨어러블 앱이 나오면서 이게 앱 시장 자체가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60%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 추이를 따져 본다면은 글쎄요. 그냥 2조에 머무르는 시장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앞에 질문이랑 어찌 보면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상품 이제 시장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시장 안에서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 약간 우려하는 게 시장이 작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니까 어찌 보면 이제 프로토타입 외에도 전체 UX나 뭐 그런 부분까지 패키징화를 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예,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저희는 한 놈만 펴려고요. 저희는 그 UX 인터랙션 디자인 그 한 부분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사 내지는 비슷한 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툴들이 보면은 이렇게 브로드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와이어프레임도 그러니까 화면 설계도 가능하고 이거 가지고 인터랙션 디자인도 어설프게 가능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툴들이 되게 반짝하고 나다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거 한 놈만 파는 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놈만 패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단골로 오시는 우리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기 그 프로토파이의 그 마지막 그 아웃풋이 되는 그런 이제 그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에 이제 소통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프로토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실행된 걸 이제 앱으로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그 익스포트할 수 있는 HTML 파일로 뭐 퍼블리싱을 해준다든가 이런 기능이 지금 현재 구현이 됐는지와 또 그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개발자들 인터뷰를 좀 했었어요. 저희가 실은 그런데 그 자동 생성된 코드에 대한 그 신뢰도가 정말 낮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모바일에 개발하는 사람들은 백엔드에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라던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많은데 이게 그 어설프게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자동 생성된 코드를 붙이다 보면 이게 막 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코드를 생성시켜 주는 것보다는 인터랙션을 기술하는 숫자, 그러니까 뭐 좌표값, 속도 뭐 이런 것들 그런 숫자를 대신 생성해 주는 쪽으로 저희 방향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코딩 생성 쪽은 코드는 현재도 그 앱 빌더가 몇 개 있어요. 있는데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런 이유들이 이게 눈에 보여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우리 그 프로그램의 또는 우리 툴의 성능은 결국 생산성 향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거의 가치를 느끼는 거는
생산성이 어느 정도 향상됐다. 네네. 또 예를 들면 시간이 단축됐다라든가 네, 비용이 네, 얼마나 줄었다든가 네. 이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의 네. 우리의 장점을 조금 뭐 사례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사례를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추정치는 뽑아본 게 있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모바일 앱을 하나 만드는데 18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4개월하고 조금 더 걸리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UI 디자인을 하고 UI를 다듬고 하는 그런 작업들에서 약 4주 정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4주의 시간 단축.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게 몇 주인데요? 그게 몇 주예요? 그게 한 4주. 4주인데 4주 정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18주 중에 14주로 줄어들면 약 한 23% 정도. 아니 UI 디자인하는 4주가 그냥 다 날아간다고요? 아니 다 날아가지는 않죠. 인터랙션 관련된 네, 인터랙션 UX.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2주 정도 걸리는 과정을 네. 뭐 1주로 단축시킬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서 다 합쳐서 4주. 다 합쳐서 4주 정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게 검증 안 된 거지만 대충 대충 추산. 네. 추산. 네. 예. 그러면 그게 돈으로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예. 네. 네. 그 긴급 마지막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질문. 예, 네, 우리 네. 마지막 질문. 명 대표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갑자기 생겼네요. 예, 네. 긴급 질문. 예. 예, 안녕하세요. 그 책거리 중고차 책거리 플랫폼 제작하는 명령석입니다. 네. 런칭은 되는데 저도 개발자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네. 사실 그 라피드 툴은 정말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디자이너하고 이제 엔지니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툴은 많은데 네. 사실 그런 툴을 좀 신뢰하는 이유는 이 회사 자체가 워낙 그 디바이스 자체에 충실하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이렇게 한 거를 갖다가 어떤 플랫폼에 얹어도 돌아간다는 어떤 확신과 자신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걸 생산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라이브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디버깅을 할 때 그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프로토파이 같은 경우는 UX 인터랙션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라이브러리 화나 아니면 디버깅 할 수 있는 툴이 있는지,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안드로이드 지금 6.0 마시멜로 버전이 나왔는데 네. 제가 어제 그 구글 폼 모바일을 다녀와서 진짜 개발자들이 한숨을 쉬는 걸 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인터랙션 디자인하다 보면 센서도 있고 카메라도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얘들을 갖다 쓰려고 하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퍼미션, 즉 허가를 받아서 쓰게 돼 있는데 내가 이 시스템에서 카메라를 쓰려고 하면 퍼미션 쓰게 돼 있는데 불구하고 옛날엔 거의 다 풀어놨단 말이에요, 사실상은. 근데 어제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심지어 구글이 개방이 아니라 폐쇄로 가는 게 아니냐까지 정말 비판점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럼 프로토파이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쪽에서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애플은 네. 워낙 막혀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치면 그럼 이런 퍼미션이라든가 네. 추가로 계속 나오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네. 우리가 네. 퍼미션 열어놓은 네. 것도 예, 질문은 대략적으로 이해가 예. 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실제 뭐라고 해야 되죠? 네. 퍼미션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앱을 실제로 만드시는 분들이 개인 정보를 얼마만큼 보호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구글의 정책이 이제 퍼미션을 득해야 되냐, 하지 않아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컨셉 자체를 검증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카메라를 쓰게끔 네네네. 썼을 때 카메라가 어떻게 불러오고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는 보여주고 퍼미션은 개발자가 네, 알아서 하는 그렇죠. 거고. 그거는 이제 사업의 주체가 이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디자인 아이디어가 카메라를 써야겠는데 그러면 음. 카메라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게 좋을까?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저희 툴을 쓰지만 네. 실제 이걸 앱을 빌드를 하고 릴리즈를 하실 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업 주체가 이제 구글과 소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첫 번째 네. 질문에 뭐 라이브리화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예. 자주 쓰는 기능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라이브러리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버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버깅 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네네.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툴에서. 네. 디버깅 쪽은 아 어떻게? 저희는 개발자를 위한 개발 툴, 그러니까 IDE처럼 뭔가 네. 개발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툴,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네. 완전 원스톱 툴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네 저희는 디버깅 네. 생각하시면 코딩과 관련 없는 예. 예. 약간 제가 생각에는 네네. 이거는 앞단에서 쓰는 거기 앞단, 때문에 예. 그리고 결과물도 사실은 숫자가 나와서 결국 예. 개발자가 다시 그걸 가지고 제대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아까 네, 퍼미션 맞습니다. 문제는 네. 그 디바이스에 대한 퍼미션 이런 네. 걸 막아놨다고 말씀하시는 네. 건데 그것도 네. 실제 구현에 생기는 문제지 우리가 할 때는 그렇죠. 그 문제까지는 고려할 네. 필요가 없을 것 같긴 네, 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우 자, 질문 수준이 막판으로 가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네.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게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 같은 인상은 들어요. 그리고 네. 거기 관련된 그 디자이너 출신이고 또 전문 인력들이 모여서 네.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온 건 같은데 네. 시장은 여전히 좀 그렇죠. 좀 네, 네, 작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검증하는 게 네. 이제 저희가 앞으로 뭐 투자를 받건 아니면 저희 제품을 알리건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의 숙제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 멤버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숫자로 검증하고 보여드리는 게 이제 네, 그래서 숙제로 저 남아있습니다. 느낌은 네. 물론 뭐 이게 나와가지고 뭐 전 세계 뭐 몇백만 카피가 팔리고 뭐 네. ASP 모델로 뭐 월정액으로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일단은 뭐 아까 얼핏 액신 모델 얘기가 나는데 네네. 철저하게 더 네. 밑으로 파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아 그렇죠. 계속 네네네. 예. 네. 그걸 인정해줄 만한 네. 투자자를 만나서 끊임없는 펀드레이징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 첫 번째는 이런 네. 회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전은 굉장히 아름답다. 네네. 그렇지만 약간 무모해 보이기도 한다. 들기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데모가 그 버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네. 제가 보기엔 생산성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자는 빨리 가서 한번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네. 우리가 객관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꼭 필요한 데이터가 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대체 얼마를 줄여줄 수 있는 건지 일반적인 네. 프로젝트에서 그래야지만 우리 가격하고도 이게 좀 말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리고 그 시장이 작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타겟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지금 한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클 거다 생각하시고. 한국은 시장이 제대로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조금 기형적이에요. 저는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은 조금 기형적이어서 미국하고 중국 시장에 타겟팅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게 판단이 된 거고요. 네. 네. 예, 오늘 네. 시간 관계상 왜 기형적인도 좀 들어봤는데 오늘 정책 토론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하더라고요. 하여튼 예. 그래서 그런 네. 빨리 돼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네네. 그 중국에서 특히 네. 좋은 성과가 있으면 알리바바에서 특히 좋은 성과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회사에 돈이 필요하시죠? 네,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네. 필요하신가요? 네, 저희 지금 10억 펀드레이징 하고 있습니다. 10억. 10억 번. 네. 이전에는 퓨처플레이에서 네. 이제 액셀러레이션을 받으시고 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네, 개발자도 조인하시고 네. 네, 네. 또 조인하시고 네. 그러는데 예, 예. 자, 그 10억 네. 지분은 몇 %나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는 투자사와 이렇게 네. 밸류에이션에 대충 대해서 이렇게 레인지가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50%는 안 되겠죠? 아니 뭐 10억의 회사를 넘기실 생각을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 대표님 얼마 정도? 저는 저기 네. 저기 팀 구성이 되게 네. 착실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원을 담아서 네. 6억을 투자하도록. 감사합니다. 아, 10억 예. 정도.
홍 대표님 어떻게? 아 예, 저 6억은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아 예, 저는 3억. 3억. 예. 예. 지금 팁스를 받고 네, 팁스를 예.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팁스 사업으로 같이 이미 뭐 퓨처 플레이가 네, 네. 네, 이거 예. 얼마 퓨처 플레이가 얼마 투자한 거죠? 퓨처 플레이가 1억 주셨어요. 1억 네, 서 네, 네. 맥시멈을 예. 다 쓰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3억 정도 검토해볼 네. 의향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